그러면 8, 9, 10번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구성인데 준비 시간은 표를 읽을 시간을 먼저 45초 줍니다. 그리고 문제별 준비 시간이 각 3초입니다. 답변 시간은 8번, 9번, 10번 순서대로 15, 15, 30초. 그럼 실제로 화면을 같이 보면서 8, 9, 10번이 어떻게 진행되나 살펴볼게요. 먼저 컴퓨터가 안내문을 쭉 읽어줍니다. 그 후에 화면에 표가 뜨고 Begin preparing now. 준비시간 45초가 진행이 돼요. 준비시간 45초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나레이션을 먼저 들려줍니다. Hello, this is Amy Nichols, sales manager. I'm preparing for a business trip to Berlin and need to confirm a few details before my departure. Could you help me with some questions? 나레이션이 끝나면 8번 문제를 들려줍니다. 들어볼까요? What time am I supposed to arrive in Berlin? And where will I be staying? 이렇게 질문을 듣고 나서 준비시간 3초. Begin preparing now. 그 후에 Begin speaking now. 답변 시간 15초. 답변 시간을 넘길게요. 이어서 9번 문제를 들려줍니다. I heard I'm having a lunch meeting with Adortech Software. At which restaurant is the lunch meeting going to be held? 아까와 마찬가지로 준비시간 3초. Begin preparing now. 이어서 답변 시간 15초. Begin speaking now. 답변 시간을 넘길게요. 마지막으로 10번 문제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0번 문제는 2번 들려줘요. 10번 문제만. 들어보실까요? What activities are scheduled for Wednesday before I leave Berlin? 문제가 끝났으면 안내문이 한번 나오고 Now listen again. 문제를 한 번 더 들려줍니다. What activities are scheduled for Wednesday before I leave Berlin? 그 후에 준비 시간 Begin preparing now. 3초, 이어서 답변 시간이 30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8, 9, 10번의 준비 시간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기는 하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내내 필기가 가능하지만 8, 9, 10번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바쁘기 때문에 필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표의 유형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내용을 읽을 게 아니고 6가지 대표 유형 중에 이게 걸렸구나 라고 유형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나레이션을 통해 질문자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객인지 직장 동료인지 직장 상사인지 등등. 세 번째로 해석에 유의하면서 표를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읽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좀 어려운 문제, 대표적으로 9번이 좀 그런데 조금 꽈서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답변 키워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눈에 잘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취소된 것처럼 줄이 쫙 그어 있는지, 아니면 하단부에 뭔가 중요한 것처럼 별표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뭔가 시선을 끄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잘 눈여겨 봐두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번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다음으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득점을 받기 위해 꼭 챙겨두셔야 될 2가지 포인트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질문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라는 건 문법을 챙기라는 거예요. 문법. 조심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사와 전치사 활용에 있어서 가급적 실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대표 동사와 조심해야 될 전치사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그만 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What's my first appointment for Wednesday? 뭐예요? Wednesday 첫 번째 appointment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9시에 Meeting Pitts Technologies New Business Proposal.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기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답변 주어는 you가 될 거예요. 조금만 팁을 더 드릴까요? 당신은 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be going to를 써가지고 말을 해보실게요. 여러분이 직접 대답해 보실까요? 시작! You're going to... 지금쯤 대답이 깔끔하게 끝났어야 되는데 잘 대답해 보셨나요? 일단 동사가 없죠? 여러분이 직접 적절한 동사를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각종 기호들은 전치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You're going to,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You'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itts Technologies on a new business proposal
at 9. 회의에 걸맞는 동사 have를 썼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들은 말할 때 앞에다가 어를 붙여주는 게 좋죠. 고유 명사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세 가지만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사람 이름이요. 사람 이름, 그리고 회사명, 마지막으로 토크의 주제. 이게 아니라면 다 일반 명사라는 거죠. 일반 명사는 앞에다가 어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have a meeting, 그리고 Pitts Technologies, 회사 이름이 적혀있는 거 모아 저기 재직 중인 사람들과 회의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with 회사 측 딱 써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제안이 회의의 주제인가 봅니다. 뭐뭐에 대해서 뭔가 한다 라고 할 때 on, about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조금 더 on이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new business proposal, 이것도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였고요. 시작 시간 at 9을 붙여주었네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from 9 to 10:30 a.m. 까지 해주셔도 좋겠죠. 이렇게만 깔끔하게 말을 하면은 무조건 만점이 확정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두 번째로 챙겨야 될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현장감입니다. 1, 2번 지문 읽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현장감을 살려서 말을 하고 그 위에 세 가지 스킬, 강세, 억양, 끊어읽기, 이 네 가지는 모든 파트, 모든 문제에서 계속 채점관이 주의 깊게 들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살려서 마치 내가 비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서고 상사한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상사와 통화 중. You're going to, 시작. You'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itts Technologies on a new business proposal at 9. 답변을 녹음해서 들어보시면서 상사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혼났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점수에 뭔가 영향을 줬을 겁니다. You'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itts Technologies on a new business proposal at 9.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비교적 긴 문장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오는 단어의 강세가 첫 번째 강세보다 목소리가 쭈그라들거나 많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 알아두실 점은 영어는 문장 마지막에 오는 단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일 확률이 매우 높고 중요도가 매우 높은 품사들이기 때문에 꼭 강세를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강세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단어들이 하얀색보다 데시벨이 확 올라가야 한다. 다 같이요. 시작. You're going to have a meeting with Pitts Technologies on a new business proposal at 9. 이런 고유명사들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고유명사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좀 더 천천히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Have a meeting with Pitts Technologies, 이런 식으로요. 좀 여유있게 길게 끌어서 읽어주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한 문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되 현장감을 살려서 사람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대표 유형 학습이에요. 6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볼 건데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전 유형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8번 문제에서 이것을 말하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will be hel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서 열린다, 개최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The conference will be held on May 7th at Grand View Hotel. 너무 서둘러서 읽지 마시고요. 어떤 행사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를 이용해서 시간 정보나 장소 정보를 더해 주었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나 장소를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will be held가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올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항목들 중에서 사람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is scheduled 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가 there will b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s scheduled 라는 표현은 핵심 키워드가 주어 자리에 맨 앞에 우르르 위치하게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한 워크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시간 정보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내가 초보자고 영어를 잘 못해. 그리고 시간이 끊길까봐 좀 두려워.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 시간만 말해주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으로 there will be. 얘와 위의 표현은 차이가 뭐냐? 핵심 키워드가 몽땅 다 뒤쪽에 오게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을 거다. There will be. 내용 쫙 넣어주시고 얘도 맨 마지막에 시작 시간 턱 이렇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 키워드를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is scheduled와 뒤에 소위 말해 목적어 자리에 위치시키는 there will be 두 가지 표현을 이용해서 사람 이름이 없는 항목을 말할 때 이걸 쓰게 된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둘 다 무조건 확실하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왜? 여러 가지를 말하게 시키는 10번 문제에서 둘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열거해달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first와 second에서 다른 표현을 이용하는 게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고득점에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세 번째, 잘못된 정보를 지적할 때 쓰는 표현.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이 표현이거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I'm sorry, but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깔끔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R 발음과 F 발음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wrong 발음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wrong처럼 발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I'm sorry, but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그럼 어떤 뜻이 될 수 있냐? 상사와 통화 중인데 부장님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큰일 나겠죠. R 발음을 잘 챙겨서 wrong이 아니고 wrong, wrong, wrong 제대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만 신경을 못 쓰면은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wrong information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다른 표현을 아예 준비했습니다. 읽어보실까? 시작! I'm sorry, but there seems to be a misunderstanding.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misunderstanding 이 표현이 조금 길고 어렵지만 R 발음에 자신이 없다 그럼 이 표현으로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용을 설명할 때는 어떤 표현이냐? It is 금액 혹은 it costs 금액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표현이니까 단순하게 보인다고 얘가 나쁜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it is 금액 이 표현이 원어민들이 금액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런 걸 쓰셔야지 you have to pay 얼마 그러면 거의 뭐 돈 받으러 온 사람 같아요. 얼마 내셔야지 빨리 약간 이런 식 같거든요. 금액은 it is 금액 혹은 it costs 금액 이런 표현이면 됩니다. 근데 이 표현도요 you will have to pay 라고 will을 넣어주시면 되게 공손하고 폴라이트한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You will have to pay 얼마 이건 또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will이 없어지면은 완전 그냥 사채업자처럼 들립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5번이요. 취소된 정보를 설명할 때 어떤 시제를 쓴다? 문법 용어로 현재 완료 수동태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have been pp have been이 현재 완료, be pp가 수동태죠.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결합된 패턴이죠. 주어의 수에 따라 해제가 될 수도 있고 have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was cancelled, is cancelled 보다는 have been 혹은 has been cancelled 라고 말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깔끔합니다. 되게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니까 꼭 익혀두시고요. 다음으로 9번 답변 시작 표현이에요. 9번. 응용 문제인 9번은 답변 뉘앙스가 좋은 소식인 경우가 있고 나쁜 소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작년보다 좀 올랐어요. 이런 문장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뭔가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뉘앙스에 따라 스타팅 표현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긍정적인 내용을 전개해 줄 때는 yes, sure, fortunately, 다행히도 이런 표현으로 문장을 시작해주면 조금 더 세련되게 대답을 시작할 수 있죠. 반면에 뭔가 영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될 때는 unfortunately 얘가 제일 대표적이고 actually 이건 의미가 마치 실은 이런 뉘앙스. 마지막으로 I'm sorry but 포인트는 but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but을 까먹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나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I'm sorry but but까지 꼭 집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뉘앙스에 따라 이런 거를 추임새 형태로 먼저 말해주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10번 답변 시작 문장 10번은 30초짜리잖아요. 먼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시작을 해요. There are two scheduled 명사. 명사는 표를 보고 강의인지 면접인지 회의인지 직접 명사에 들어갈 키워드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회의들이라고 하면 There are two scheduled meetings 하고 first, second 두 가지 내용을 표에 있는 항목들을 보고 자세히 말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동사와 전치사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험에 잘 쓰이는 전치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과 장소,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뭔가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날짜를 말할 때 오늘 쓴다. 온, 월, 날짜. 만약에 날짜만 말을 해야 할 때는 on the 11th라고 해주셔야 돼요. 서수기 때문에 the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 월이 있으면은 the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in 플러스 실내 공간, room 그리고 홀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on 플러스 요일, on Friday, at 플러스 건물, at 무슨 센터. 시험에 센터 말고도 잘 나오는 건물이 university, 대학교, 그리고 호텔. 이렇게 세 가지가 전치사 at과 잘 다닙니다. at 플러스 시간, 뭐 10am 이런 거. 그리고 번지수도 앞에 at을 씁니다. 도시 앞에 in, 국가명 앞에도 in을 써야 되겠죠? in Japan 이런 식으로. on 플러스 길 이름, on Main Street. 서울에도 뭐 테란로, 강남대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on 길 이름. 그 외 주요 전치사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를 합니다 라고 할 때 on 쓴다라고 했고요. about보다 on이 좀 더 좋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한다? with. 그리고 누구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by 사람.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오신 누구. 예를 들어 비스타 보험회사에서 오신 누구누구 씨와 함께 점심을 먹을 거예요. 이럴 때 회사 앞에 from을 쓴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 유형 첫 번째, 프로그램 일정이란 걸 먼저 볼게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밑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강의 잠깐 멈추시고 45초간 표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뇌를 꺼두시고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뭐를 동시에 해야 한다? 해석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강의 잠깐 멈추시고 쭉 읽어보실게요. 시작. 해보셨나요? 이런 각 항목들을 프로그램 일정에선 두 가지 방식으로 부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용어 잘 쓰이는 게 세션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확인해 둘 점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준비 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이게 신입사원 교육 일정인지 아니면 워크샵 일정인지 여기처럼 컨퍼런스인지 이렇게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나와 질문자의 관계를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신입사원 교육 일정에 참여 예정인 신입사원인가? 그럼 여러분 답변의 주어는 유가 될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연리의 워크숍이다. 그럼 답변 주어는 위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나레이션을 이용해서 나와 질문자의 관계를 확인해 두셔야 한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세 번째로 프로그램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을 딱 봤는데 시간 정보 있네요. 10월 13일. 그리고 장소 정보도 같이 있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8번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 열리고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럼 8번이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다음,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두셔야 돼요. 취소가 되거나 일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꼭 알아두셔야 될 주의사항이 있는지. 주의사항은 주로 하단부에 있거든요. 이 표에서는 변동사항이나 유의사항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포인트 좀 지울까요?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presentation 두 번 나왔고 alternative 얘도 두 번 나오네요. 이렇게 요즘엔 반복해서 두 번씩 나오는 키워드가 두 개 정도는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번에선 그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이 키워드가 또 나왔네? 그러면 잘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일정 대표 표현을 볼 건데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2회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을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2회의 8, 90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면 2회 모의고사로 이동하셔가지고 꼭 연습을 하셔야 해요.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핵심 표현, 프로그램 일정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인데 give, lead, be conducted 이 세 가지는 사람 이름이 있는 항목에 써주시면 좋은 표현들이고 be scheduled, there will be 이 둘은 사람 이름이 없을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give와 lead는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이고요. be conducted는 같은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누가 주체적으로 뭐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give입니다. give.
give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 정보 전달, 그리고 단독 진행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 사람들이 무대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 계속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문장의 구성은 사람을 넣어주시고 will give a program. 프로그램은 표에 적혀있죠. presentation이네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주제 understand 뭐시기를 on 뒤에다가, 마지막으로 시간 정보는 1시 반만 하든가 from A to B까지 하시든가. 한번 여러분이 처음부터 말해보실래요? 사람 이름은 Dr. 이 사람을 주어로 넣어주시고요. 다같이 시작. Dr. Adrian Turner will give a presentation on understand learner's anxiety at 1:30. 잘해주셨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Doctor. 시작. Dr. Adrian Turner will give a presentation on understand learner's anxiety from 1:30 to 2:30 p.m. 둘 다 시간이 오후 때면 PM은 뒤쪽에다 배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안 절고 일정한 리듬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현장감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내용을 Dr. Adrian Turner will give a presentation on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할 겁니다. 현장감이 거의 없죠.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give와 lead의 차이점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giv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 진행 그리고 정보 전달 성격이 강한 것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speech, 연설, lecture, 강의, presentation 이 세 가지가 약간 3대장 같은 느낌이고, 얘 외에도 잘 쓰이는 게 report, 보고, introduction, 소개, demonstration, 시연 이 6가지는 동사 give와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6개 모두 다 앞에 어를 써주셔야 돼요. give a report 이런 느낌으로요. 반면에 lead는 사회자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자, 사회자. 즉 나 혼자 계속 떠드는 세션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은 workshop, session, discussion, seminar.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면 lead a seminar 이런 식으로 말해주세요. 두 번째로 배울 표현은 will be conducted by입니다. 아까 give를 쓸 때는 사람 이름이 맨 앞에 왔죠? 그런데 이 will be conducted by는 뒤이어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강의명 같은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맨 앞에 온다. A program. 여기선 presentation이 그대로 a presentation on 주제 understand 뭐시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이어서 will be conducted by 사람 이름 Dr. Adrian Turner 넣어주시고 시간 정보 여기서 끌어오면 되겠네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실까요? 시작. A presentation on understand learners' anxiety will be conducted by Dr. Adrian Turner from 1:30 to 2:30 p.m. 잘해주셨나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 presentation on understand learners' anxiety will be conducted by Dr. Adrian Turner at 1:30. 이 답변은 시작 시간만 딱 심플하게 말해주었네요. 그리고 from A to B를 쓸 때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이 전치사와 숫자 to 발음 차이를 확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From 1:30 to 2:30 p.m. 이러면은 전치사와 숫자가 구분이 잘 안 되죠. From 1:30 to 2:30 p.m.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차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일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기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꼭 문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두 번째 유형은 강의 일정입니다. 강의 일정에 대해 묻는 누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유형이래요. 누구냐면 고객입니다. 근데 고객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아니고 잠재 고객이에요. 할까 말까 신청을 해 말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고객과 통화 중이다. 그럼 내가 어떤 어조로 말을 해야 할까요? 자신감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요. 4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잠깐 멈추시고 표를 보고 오시기 바래요. 강의 멈추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해보셨나요? 확인해둘 점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강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8번에서 관련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시간 정보는 있는데 장소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8번이 이 둘에 대해 묻는 게 아니고 뭔가 눈에 잘 띄는 정보에 대해서 심플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강사 이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강의 일정은 표 유형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강사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형이 갈립니다.
이 표를 보면 강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이네요. 다음 세 번째로 비용 정보가 있다면 잘 눈여겨봐 두셔야 합니다. 9번, 심지어 8번에서도 물어본 경우가 많아요. 얼마입니까? 이런 정보요. 네 번째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10번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큰데 주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강의명에 겹치는 키워드가 있는지 혹은 강사명, 한 사람이 2개 이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잘 체크해 두세요. 10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강의 일정의 핵심 표현을 볼 건데 강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에서 핵심 표현을 배울게요. 아까 프로그램 일정과 마찬가지로 강의 일정을 배우신 다음에 모의고사 6회 8, 90번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핵심 표현은 수업을 진행하다란 teach a class. 여기 앞에 사람 이름이 올 텐데 사람은 강사죠. 누가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랍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be conducted, 정확히 말하면 will be conducted by를 여기 강의 일정 중에 강사 이름이 포함된 그런 표 종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문과 함께 보죠. 첫 번째, 누가 수업을 진행할 거다. teach a class. on 과목명, 주제 앞에 on이라고 했던 것처럼 강의명, 과목명도 앞에 on. 그리고 뒤이어서 시간 정보, 요일이라든가 이 시각 관련 정보를 이어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실게요. 강사 이름 넣어가지고 다 같이 시작. Emily Johnson will teach a class on pencil drawing on Mondays from 1 to 3 p.m. 잘해보셨나요? 함께 예문 읽어볼게요. 시작. Emily Johnson will teach a class on pencil drawing on Mondays from 1 to 3 p.m. 이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장 강의에서도 from 1 to 3 p.m.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채점관이 움찔했을 겁니다. 어떻게? from 1 to 3 p.m. 데시벨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전치사 2에 비해서 숫자들은 길이가 좀 더 길어져야 해요. from 1 to 3 p.m. 이런 느낌으로. 예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람 이름 에밀리 존슨이 뭐 할 거다. 미래 시제 teach a class on 과목명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on Mondays. S가 왜 붙었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on Mondays. 그리고 from 1 to 3 p.m. 다음 두 번째로 will be conducted by를 쓰는 패턴입니다. a class on 과목명. 과목명만 단독으로 주어로 띡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 a class 혹은 a course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문장 완성해서 말해보실까요? 시작. A class on pencil drawing will be conducted by Emily Johnson on Mondays from 1 to 3 p.m.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시작. A class on pencil drawing will be conducted by Emily Johnson on Mondays from 1 to 3 p.m. 다음으로는 강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강의 일정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수업을 듣다란 take a class. 여기 앞에는 강사가 아니라 전화 주신 you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다 be scheduled. 아까 앞에 있었던 will be conducted by는 by 뒤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강사 이름이 없는 강의 일정표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바로 예문과 함께 보죠. 첫 번째, 너는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라는 표현 You can take a class on 과목명, 시간 정보. 과목명 여기 있네요. 그리고 시간 정보 이렇게 말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You can take a class on basics of investment on Mondays from 7 to 8 p.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You can take a class on basics of investment on Mondays from 7 to 8 p.m. 아까 프로그램 일정은 하루 동안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반면 이런 강의 일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게 아니고 얘는 월요일 거, 얘는 수요일 거, 얘는 목요일 거 이렇게 각 세션이 독립적으로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말할 때 웬만하면 at 7 요것만 띡 말하는 것보다 from 7 to 8 p.m.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강의 일정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떤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다. A class on 과목명 is scheduled. 다음에 시간 정보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실게요. A class. 시작. A class on basics of investment is scheduled on Mondays from 7 to 8 p.m. 잘해주셨나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A class on basics of investment is scheduled on Mondays from 7
to 8 p.m. is 앞에서 끊어주시면 좋겠죠. 왜 끊는지 아시나요? 주어가 기니까. 그리고 from 앞에서도 끊어주면 좋아요. 긴 전치사 구가 문장 마지막에 왔을 때는 긴 전치사 덩어리 앞에서 살짝 끊거든요. 길다라는 것은 3단어 이상,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기 때문에 긴 편에 속하니까 from 앞에서 살짝 끊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A class on basics of investment is scheduled on Mondays from 7 to 8 p.m. 모의고사를 통해서 중요한 유형들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유형으로 가죠. 세 번째 유형은 개인 일정입니다. 개인 일정. 자신의 일정에 대해 묻는 누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유형이랍니다. 누구의 질문? 직장 상사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격식을 차려야 하고 막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45초 드리겠습니다. 강의 잠깐 멈추시고 표 내용 읽어보실게요. 시작. 해보셨나요? 이런 개인 일정에서는 각 항목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프로그램인가? 세션인가? 아까 강의 일정은 클래스였고 프로그램 일정에서는 프로그램 혹은 세션이었고 이런 개인 일정에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세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일정에선 각 항목들을 뭐라고 부른다? appointment라고 불러주면 좋아요. 그래서 10번 문제를 시작할 땐 There are 2 scheduled appointments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둘 사항 첫 번째,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개인 일정은요, 하루 일정이요. 하루 일정.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출장 일정이에요. 교통편, 비행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딘가 다녀오는 2박 3일, 1박 2일 이런 일정표거든요. 만약에 내가 걸린 유형이 1일 일정표다. 그러면 뭐를 좀 체크해 두셔야 되느냐? 첫 번째 일정을 잘 눈여겨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8번 문제가 날 확률이 높거든요. 8번. 다음에 출장 일정표가 걸렸다. 그러면 항공편 및 숙박 정보, 나 어디서 지내나 이런 걸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다음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 9번 단골 문제죠. 여기서 보니까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표시가 되어 있군요. 6월 25일로 연기되었대요. 이 프로젝트 프로포설 서브미션이라는 게. 여기서 뭔가 9번 문제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변동 사항이 있네요. 다음으로 동사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지금 보시면 명사, 동사, 명사 없어지긴 했지만 명사, 동사, 명사. 명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각 명사로 시작되는 항목 앞에 어떤 동사를 써가지고 you're going to 동사 원형을 쓸지 이걸 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준비 시간을 이용해서 명사 항목 앞에 올 동사를 고민해 보시고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키워드 간 연결어 선정입니다. 보시면 lunch with the board of directors 그리고 이사회 사람들과 점심 식사 뒤에 마사스 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마냥 식당 이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당 이름은 여기 왜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점심을 먹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럼 전치사 at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를 읽으면서 기호들, 괄호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콜론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호들은 전치사를 이용해서 문장화를 시켜야 되는데 준비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전치사를 쓰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개인 일정의 핵심 표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뭐뭐 할 예정입니다. 당신은 그 예정대로 진행을 하기만 하면 돼요. 라는 뉘앙스의 be going to 시제가 있고요. be going to 반복하면 별로 좋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be scheduled to 스케줄에다가 ed를 붙인 겁니다. 근데 ed가 거의 안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be scheduled to be scheduled to ed가 거의 안 들리죠. 그냥 여러분은 이게 ed 형태로 쓰였구나 scheduled 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를 잘 정해두셔야 된다라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have와 attend예요. 이 둘이 약간 쌍두마차 같은 거고 conduct 이것도 종종 쓰입니다. 얘는 뉘앙스가 뭐뭐 한다라는 do와 흡사해요. 근데 do를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conduct 이 사람이 뭔가를 진행을 할 거예요 라고 할 때 conduct 알아두실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이요. 이것을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문장화 시켜볼 거거든요. 주어는 뭐라고요? 당신이 you를 이용하면 되겠죠. you are.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You're going to have lunch with the board of directors at Masa's Steakhouse at 12. 잘해주셨나요? at 12 해도 괜찮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말해주면은 미세하지만 좀 더 좋고요. 다 같이 시작. You're going to have lunch with the board of directors at Masa's Steakhouse from 12 to 1:30. 이렇게 1:30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건데 1:30, 30이 1에 비해서 확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동사 have. have 동사는 모임이나 행사를 주관하거나 이끄는 상황,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때 have를 쓰고 뒤따라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명사는 어떤 게 있냐? meeting, call, lunch. 그리고 일반 명사 meeting 앞에 어를 넣어주셔야겠죠. call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lunch는 앞에 어를 붙이면 안 된다.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 동사 attend. attend는 참가자로서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즉 내가 안 가도 행사는 잘 알아서 굴러갈 거예요. 대표적인 명사, 뒤따라 나오는 명사가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렉처. 이렇게 내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have를 쓸지 attend를 쓸지를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conduct는 어떤 액션을 직접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이 conduct, 예를 들어 job 인터뷰라든가 면접을 진행하실 거예요 라고 할 때 conduct. have와 attend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활용이 되니까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개인 일정에 비행 일정이 포함된 출장 계획표, 출장 일정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표현은 현재 시제와 stay래요. 밑에 내용을 보니까 런던에서 출발해서 베를린으로 도착을 하네요. 항공사가 있고 교통편명, 비행기 편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호텔에서 지낼 거래요. 호텔 이름 좀 읽어보실까요? 크게 시작. 이런 고유명사는 잘못 읽었어도 크게만 읽으면 데미지가 거의 없어요. 매너 호텔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쌤 저 마노르 호텔이라고 했는데 크게만 말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웬 갑자기 현재 시제냐 할 텐데 현재 시제는요 내 의지로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일정에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편이요. 교통편.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야 되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러면 항공사나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저 거의 다 왔어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기다려줄까? 이렇게 내 능력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현재 시제로 미래의 뜻을 갖는 문장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교통편. 문장 뭘까요? You depart. 다 같이요. 시작. You depart London at 7:35 a.m. on Eastwood Airlines Flight 315. 잘 읽어주셨나요? You're going to depart 한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은 아닌데 교통편은 You depart London 이런 식으로. 저번에 누가 여기 from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출발지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from을 사용 가능합니다. 넌 런던에서 출발이야 이렇게 출발지를 강조하고 싶으면 from. 즉 없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맨 뒤에 올 수도 있는데 7시 35분에 출발할 거다. 중간에 넣어주었네요. 그리고 항공사 앞에는 on 써주시고 그리고 교통편을 읽을 때 300가 아니고 315 한 자리씩 딱딱딱 끊어서 읽고 마지막 숫자의 한 10% 정도는 강세를 더 두셔야 해요. 315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You depart London at 7:35 a.m. on Eastwood Airlines Flight 315 잘해주셨나요? 다음 두 번째로 stay는 숙박 정보를 말할 때 쓴다. 표를 보면 체크인 이런 것도 있는데 저런 거에 개의치 말고 그냥 stay. 너는 여기서 지낼 거예요. 뭐뭐 할 예정이에요. be going to를 끌고 와볼까요? You're going to 말해보실게요. 시작. You're going to stay. 잘해주셨나요? 호텔 같은 건물명 이것은 앞에 전치사 at. You're going to stay at the Manor Hotel 이런 식으로요. 호텔은요 위에 더가 없었다 할지라도 말을 할 때는 더를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영국식 영어의 특징이거든요. 예전에 미국식 영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엔 미국 사람들은 더를 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호텔 앞에 더가 안 적혀 있으면은 굳이 억지로 추가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면접 일정이에요.
뭐로 참여하는 직장 동료의 질문에 대답하는 유형. 일단 직장 동료인데 이 사람의 역할은 면접관입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내 직장 동료의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 45초 드릴 테니까 강의 멈추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잘해보셨나요? 면접 일정에선 이런 항목들을 뭐라고 부른다? interview라고 부르면 되겠죠. an interview. 그래서 10번 문제에선 there are two scheduled interviews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게 되겠죠. 확인해둘 점으로는요. 첫 번째, 면접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 둘 다 있다. 그러면 8번에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꽤 높다. 위에 보니까 얘는 조직, 회사 이름이고요. 시간 정보가 있고 장소, 면접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는 거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8번 문제가 조금 더 특이하게 날 가능성이 있다. 뭐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냐면 첫 면접 시간이요. 첫 면접 시간 몇 시죠? 10시네요. 이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다. 즉 며칠 날 열리고 첫 번째 면접이 몇 시 시작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변동사항이 있는지. 웬만하면 면접 일정에선 변동사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도 캔슬드 있군요. 세 번째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는지 10번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겹치진 않겠죠. 한 사람이 다른 포지션으로 두 번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position, 특히 겹치는 게 있는지 잘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질문이 어떤 특정 포지션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면접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이 면접 일정의 핵심 표현은 인터뷰를 동사로 사용을 하거나 인터뷰를 명사로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개네요. 관련 문제 사회에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하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잘라왔습니다. Angie Murphy, Yuri Simpson, position이 이렇게 있네요. 자, 먼저 인터뷰를 동사로 활용을 할 때 어떤 패턴이냐? You will interview 사람 이름 for the 직책 position 뒤에 시간 정보요. 예를 들어 at 10 a.m.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중요한 포인트는 position, web technician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앞에 the, 뒤에 position으로 감싸야 합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다 같이 말해보실게요. 시작. You will interview Angie Murphy for the web technician position at 10 a.m. 잘해보셨나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will interview Angie Murphy for the web technician position at 10 a.m. 이렇게요. 말하다가 내가 좀 절었네. 그러면 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뷰를 명사로 사용한 방식이에요. There will be an interview. 만약에 내가 10번 문제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쓴다. 그러면 앞에 이거를 first로 잡고 요거를 second로 잡을 텐데 그럴 때는 on이 뭐로 바뀌어야 한다? 또 다른 another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이 좀 더 세련돼지겠죠? 일단은 적혀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There will be an interview. 명사니까 앞에 on을 붙였네요. An interview with 사람. 그리고 who is applying. 관계사 who가 나왔는데 이 who is apply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는 똑같아요. for the 직책 position 시간 정보. 반복을 피하고 variation을 더하기 위해 who is applying을 옵션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근데 너무 어려운데 버거운데 그러면 빼셔도 괜찮습니다. There will be an interview with 사람 for the 직책 position 시간 정보. 한번 여러분이 대입해서 말해 보실래요? 두 번째 걸로 시작. There will be an interview with Yuri Simpson who is applying for the administrative assistant position at 11 a.m. 잘해주셨나요?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There will be an interview with Yuri Simpson who is applying for the administrative assistant position at 11 a.m. 저는 일부러 좀 작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목소리 들어보시면서 말을 하시라고. 두 개 더 있는데 출시 일정과 이력서는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제가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가셔가지고 두 개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먼저 배워본 네 가지 프로그램 일정, 강의 일정, 개인 일정, 면접 일정에 비해서 출제율은 좀 낮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출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실전 연습을 해볼게요. 화면 보시고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information before the questions begi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8 and 9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10. Begin preparing now. Hello, this is Amy Nichols, sales manager. I'm preparing for a business trip to Berlin and need to confirm a few details before my departure. Could you help me with some questions? What time am I supposed to arrive in Berlin? And where will I be staying?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I heard I'm having a lunch meeting with Adortech Software. At which restaurant is the lunch meeting going to be held?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activities are scheduled for Wednesday before I leave Berlin? Now listen again. What activities are scheduled for Wednesday before I leave Berlin?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잘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at time? 몇 시에 am I supposed to arrive in Berlin? 베를린에 내가 몇 시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냐? be supposed to 도착하기로 되어 있냐?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지낼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는 베를린에 10시 20분에 도착한다. 이 도착편도 출발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You arrive in Berlin. 인이 필수입니다. 표에는 인이 안 적혀 있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안 적는 게 아니고 실제로 표에서 관사, 전치사는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말을 할 때는 full sentence로 말을 해야 되니까 질문자도 인을 넣었죠. Arrive in Berlin. 몇 시에요? At 10:20 a.m.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ou're going to arrive in 한다고 해가지고 감점을 당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서 지냅니까? You're going to and부터 시작. And you are going to stay at the 옵션 Manor Hotel.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무난하게 만점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대답을 초보, 중수, 고수 할 거 없이 누구나 곧잘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고수들은 왜 그 자리에 있냐? 이런 인 같은 문법 포인트를 잘 챙기고 그리고 현장감을 살려서 직장 상사와 말하듯 또박또박 대답을 하거든요. 마치 능력 있는 비서처럼. 여러분도 꼭 답변 녹음해 보시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감이 충분했나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9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heard I'm having a lunch meeting with other tech software. At which restaurant is the lunch meeting going to be held? At which가 한 단어로 where이거든요. 어느 레스토랑에서 런치 미팅이 진행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레스토랑이 아니고 corporate, corporate가 아니에요. corporate office에서 점심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되게 좋은 소식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어떡하냐, 사무실에서 먹을 건데 unfortunately 이걸 쓰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부정적인 표현 3가지 unfortunately, I'm sorry but 나머지 하나도 뭐 있었죠? actually 이 정도로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요, 실은요, actually 런치 미팅이 여기서 진행이 될 거예요. 상대방이 언급했던 런치 미팅을 내가 되받아치고 있으니까, 재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the 런치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다. 여기서 사람 이름이 없는 항목을 말할 때 쓰는 2가지 표현 there will be와 is scheduled 중에 is scheduled 써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The lunch meeting is scheduled. 어디에서? 사무실이니까 in corporate office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오피스는 가산명사니까 앞에 어를 붙이든가 s를 붙이든가 수식을 해야 되는데 단수니까 s를 붙이진 않고요.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our인가요? 아니겠죠. 우리 사무실이 아니죠. 얘가 베를린으로 가잖아요. 아돌테크 소프트웨어 사람들이랑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 사무실에서 먹겠죠. 그러니까 in 걔네들의 their corporate office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Actually 시작. Actually, the lunch meeting is scheduled in their corporate office. 원하시면 뒤에 시간까지 붙여도 되겠고요. 몇 시부터? From 1 to 2:30 p.m. 이 전치사와 숫자 2 발음 유의해주세요. From 1 to 2:30 p.m.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둘이 비슷한 높이로 들리면 골치 아픕니다. From 1 to 2:30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10번입니다. What activities are scheduled for Wednesday? Before I leave Berlin. 베를린을 출발하기 전에 수요일 일정 알려달라.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출발 전이라고 했으니까 출발하는 건 말 안 해도 괜찮고요. 2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먼저 개인 일정이니까 2가지 예정된 뭐가 있다? appointments.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행사들은 프로그램이나 세션을 쓰면 되는데 한 사람의 일정은 appointments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there are 2 scheduled appointments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first는 be going to 써볼까요? 시작. You are going to have a meeting 누구랑요? with Pitts Technologies.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각 단어를 좀 여유있게 길게 읽어주시면 좋아요. Pitts Technologies 뭐에 대해서? on a new business proposal. 가산명사니까 앞에다가 일반 명사는 앞에 어를 붙인다라고 했죠? 몇 시부터? From 9 to 10:30 a.m. 해주시면 되겠고 평소에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러면 그냥 at 9 해도 괜찮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되게 부족하게 설계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그러면 일단은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째로 가볼까요? Market Research. 명사니까 앞에 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마켓 리서치는 시장 조사는 액션이란 말이에요. 어딘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할 겁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 뭐죠? conduct. 아까 you're going to를 썼으니까 second는 you're scheduled to로 가보죠. 시작. Second, you're scheduled to conduct market research. market research 아닙니다. 그리고 research는 불가산 명사니까 앞에 어를 붙이지 않고요. conduct market research 어디에서? 장소, 센터가 건물명이니까 at Berlin Trade Center 몇 시요? From 10:30 to 2 p.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정한 리듬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무제한 반복이요. 무제한 반복. 한 문장을 다 말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색하리만큼 끊기는 것은 괜찮지만 한 가지 항목을 말하는 도중에 뚝뚝 끊긴다. 이거는 감점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답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좋았어 넘어가자 하지 마시고 시간을 재서 최소 3번, 4번, 5번은 반복해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공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출시 일정, 이력서 반드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저는 다음번에 이어지는 마지막 강의 11번 의견 제시하기 유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